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플 서비스 매출 전격 해부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애플이 핀테크 영역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플페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폰 생태계 내에서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만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데 애플페이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애플페이 수수료만으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애플이 꽉 잡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업의 85% 이상이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수수료 0.15%만 먹고 끝내기엔 좀 아쉽습니다. 애플은 뭔가 더 화끈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페이 레이터 서비스입니다. BNPL 코로나 시국에 엄청 핫했던 서비스입니다. 어펌이라는 회사는 BNPL 서비스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BNPL 서비스가 무엇인가? Buy Now, Pay Later, 즉 선구매 후 후불 지급 서비스입니다. 애플이 애플페이 레이터를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이 먼저 물건을 구입한 뒤 구매 대금을 6주간 최대 4회에 걸쳐 수수료와 이자 없이 부담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서비스는 동일합니다. 말이 BNPL 서비스지 단기 대출 서비스죠. 여기에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페이팔, 스퀘어뿐만 아니라 유럽의 클라라, 어펌 등 핀테크 기업들은 BNPL 서비스를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에서 하이브 서비스로 예전부터 하던 서비스 아니냐? 이게 뭐가 특별해서 전 세계 잘 나가는 핀테크 회사들이 다 뛰어드냐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한국의 카드사가 카드 발급을 위한 개인 신용조사를 통해 하이브 서비스나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으로 소액 단기 대출을 꽉 잡고 있었죠. 국내에서 카드 결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게 카드사가 엄청 영업을 잘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한국처럼 연체율을 낮추면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결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고 울고 있지만 실질적인 캐시카우는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할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액 대출 서비스입니다. 그럼 왜 많은 기업들이 BNPL 서비스를 하려고 하나? BNPL은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혜택입니다. 미래 소득을 땡겨서 지금 바로 물건을 사고 물건값은 한두 달 사이에 분납하면 됩니다.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안 살 이유가 없죠. MZ 세대들의 소비 성향과 맞물려 외국에서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가맹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BNPL 핀테크 기업이 물건값을 선지급하는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5%에서 6% 수수료를 떼갑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닐까요? 수수료는 아깝지만 소비자가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살지도 모르는데 소비를 확정시켜주니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현금을 빨리 쥐는 게 좋습니다. 어음을 할인하거나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하더라도 일단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이득이죠. 그럼 BNPL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선결제 해준 자금을 갚아주기만 한다면 5%에서 6%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돈을 갚을 때까지 자신의 플랫폼에 고객을 락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핀테크 기업들이 노리는 겁니다. 자신의 결제 시스템 안에 고객을 묶어두려는 의도인 거죠. 이제 애플이 애플페이 레이터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BNPL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에 애플만큼 유리한 회사도 없습니다. 애플은 애플페이로 미국 결제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미국 가맹점의 85%가 사용하는 애플페이 결제에 대한 수수료 0.15%뿐만 아니라 BNPL 서비스로 5% 수수료를 더 먹겠다는 거죠. 아이폰 생태계 내에서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만 전 세계 10억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죠. 아이폰 자체가
프리미엄 폰이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 정도로 연체율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BNPL은 애플의 남아도는 현금을 굴릴 수단이기도 합니다. 애플은 현재 현금과 유가증권으로 약 2천억 달러가 넘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NPL 스타트업은 선지급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와야 하지만 애플은 자기 통장에 남아도는 현금을 쓰면 됩니다. 가맹점에게 받는 수수료는 100% 애플의 수익이죠.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출시되는 애플페이 레이터 신용도 심사를 애플의 자회사 애플 파이낸싱 LLC에서 전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연초에 애플은 대출 신용조사 시스템을 갖춘 영국의 스타트업 크레딧 쿠도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 심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 가진 데이터도 상당합니다. 애플 고객이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앱스토어의 결제 이력이나 신용카드 결제 이력 등 신용정보에 활용할 정보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만큼 BNPL에서 가장 큰 위험인 연체율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애플은 왜 금융에 손을 대나? 애플의 가장 큰 강점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애플 제품 간의 시너지가 워낙 뛰어나서 애플 생태계 내에서 이용 고객을 락인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 생태계 내에서 아이폰의 매출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이폰과 다른 하드웨어 간의 탁월한 연동 기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애플의 전체 매출 중 미국의 비중이 43%입니다. 전 세계 소득 수준이 가장 높고 GDP가 1위인 국가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2019년 35% 안팎이었던 아이폰 점유율은 3년간 약 15% 상승해 22년 50%를 넘어섰습니다. 휴대폰으로만 150종류가 유통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점유율을 역전한 거죠. 이는 애플의 제품 퀄리티 상승과 동시에 애플 생태계 내에 들어온 고객은 쉽게 안드로이드로 갈 수 없도록 락인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iOS 운영체제로 갈아탄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하드웨어 간의 연동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매출이 애플 전체 매출의 50%가 넘을 정도로 애플은 아이폰 단위 매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휴대폰이 지금처럼 시장을 장악할지 모르죠. 그리고 아이폰의 성장률도 둔화 추세입니다. 특히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50%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의 Q 상승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P를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 애플은 서비스 영역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합니다. 특히 애플이 금융에 진출한 이유는 금융은 돈을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소비 습관이나 자금 관리와 관련된 건 바꾸기 어렵습니다. 주거래 통장이나 급여 통장 이런 거에 바꾸기는 쉽지가 않죠. 가장 사람들이 쉽게 락인이 되는 부분, 보안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을 자신의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여 아이폰 고객에 대한 락인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전략이죠. 후불 결제 시장은 첫 관문일 뿐입니다. 애플은 원래 앱을 통해 아이폰 중심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구축해서 핀테크 산업으로 진출할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애플이 은행이 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굳이 기존 전통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이슈가 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은행과 테크의 경계 사이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자 할 겁니다. 애플의 금융으로 영역 확대는 기존 핀테크 기업들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과 동시에 애플의 서비스 매출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애플 서비스 매출 중 가장 성장성이 크다고 예상되는 애플의 광고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